통합사회 미래엔 교과서 134쪽부터 139쪽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시장 경제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사적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의 한계 상황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을 알아보자.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시장 경제에서 정부는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가게나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등 제한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맑은 공기를 자랑하던 마을에 매연을 내뿜는 공장이 들어왔다. 이로 인해 주변 주민들은 옷을 더 자주 세탁해야 했고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일도 잦아졌지만 공장에서는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위 사례에서 마을 주민들은 공장 가동으로 피해를 보았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 또는 사회 전체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어떤 대가를 받거나 지급하지 않는 외부 효과 때문이다. 외부 효과는 자원이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시장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행위에는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행위에는 오염물질 배출량 제한, 세금 부과 등의 정책을 통해 규제하는 부정적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여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돕는다.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상품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생산량을 임의로 조정하여 경쟁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다. 이때 정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규를 적용하고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소비자 보호기관을 운영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한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 치안, 도로, 항만, 공원, 도서관과 같은 공공재는 사회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기업은 생산을 꺼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공공재의 생산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적정한 조세 정책을 세워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도 한다.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며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를 가게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 등을 지급한다. 또한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1982년 미국 A사의 땡땡 약을 먹은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누군가가 약품에 고의로 독극물을 주입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사는 생산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누명을 벗었음에도 전 제품을 모두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였다. 땡땡 약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고 가장 많이 팔리는 상비약이어서 손해의 규모가 컸으나 A사는 과감히 생산을 중단하였다. 몇 년 후 A사는 포장 용기의 안정성을 보강하여 땡땡 약을 다시 출시하였고 곧 옛 명성을 회복하였다.
기업이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의 사례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지 않고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의미를 넘어 건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업의 경영 방침이 윤리적인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노동자의 복지나 자아 실현에 힘쓰고 있는지 등도 포함한다. 또한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 기업가는 이윤 창출을 위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기업가의 이러한 의지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기업가 정신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 과감한 도전 정신, 창의력 등을 바탕으로 한다. 기업가가 기업가 정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새로운 상품과 기술의 개발, 새로운 시장의 개척, 경영 조직의 혁신 등을 이룬다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만족도 증가, 노사관계의 안정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가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 파괴는 긍정의 힘이다. 미쳤다는 것은 칭찬이다의 저자 린다 로텐버그는 기업가 정신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기존의 관습을 창의적으로 파괴하는 긍정적인 힘이라고 설명한다. 어떤 분야에서든 대담하고 새로운 도전을 척수하는 것은 모두 기업가 정신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부르는 것은 큰 칭찬이라는 것이다. 린다 로텐버그는 꿈을 쫓으려는 이들에게 네 가지 지침을 정했다. 계획을 멈추고 일단 시작할 것, 모든 걸 한 번에 걸지 말 것, 열정은 창업에 꼭 필요한 전략이라는 것, 혼란스러운 상황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이 빛나는 때라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설명한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자.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인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제공하는 노동은 생산의 기초로서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헌법에 근거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따라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한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한 법규 근로기준법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이 법에서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재해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규정하는 근로 3권의 구체적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단결권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서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노동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파업 등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비록 상대적 약자라 하더라도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한 노동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선 사용자와 맺은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아울러 노동과 관련한 각종 법률이나 정책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노사관계가 약화하여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소비자는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소비 행위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편익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기업 생산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이 소유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 소비를 통해 최대 효용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효용성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는 소비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낮은 가격만 중시한다면 기업은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 생산비를 과도하게 낮출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정화시설을 생략함으로써 환경을 파괴하거나 낮은 임금과 과다한 노동 요구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다음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자. 식품관에 쇼핑을 간 A씨는 우유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200ml 우유가 사은품으로 붙어있는 우유 대신 유기농의 방목사육 마크가 붙어있는 더 비싸고 사은품 없는 우유를 집어들었다. 다음으로 집어넣은 커피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량 대비 가격이 싸고 맛이 괜찮았던 대기업 상표의 원두 대신 조금 더 비싸지만 공정무역 마크가 붙어있는 이름 모를 기업의 원두를 골랐다. A씨가 상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여긴 기준은 무엇일까? 이 사례에서 A씨는 환경과 공동체를 고려한 윤리적 소비를 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원료 재배, 생산, 유통 등의 전 과정이 소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비자가 인간, 동물, 환경을 착취하지 않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윤리적인 상품을 구매한다면 기업도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때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 A사의 자동차 디젤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나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동차 배기가스 환경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A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결함 보상 명령을 내렸지만 국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보상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A사의 자동차 판매가 전월 대비 무려 337%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A사가 60개월 무이자 할부, 현금 구매 시 최대 1,772만원 할인 등의 파격 홍보를 펼쳤기 때문이다. 20년 전 파키스탄의 어린아이가 학교도 가지 않고 비사 축구공을 꿰매고 있는 사진이 온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당시 아이들은 시간당 15센트를 받고 하루 11시간 노동을 했지만 비사는 중간 공정을 담당하는 업체가 시킨 것이기 때문에 본사는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비사에 항의했고 비사의 매출은 50%나 하락했다. 이 사건 이후 비사는 아동노동 금지 규칙을 선포하고 혁신을 통해 공장을 철저하게 감시하며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1억 7천만 명의 아이들이 꿈을 빼앗긴 채 일터로 향하고 있다.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물건을 사용하는 우리 역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고하셨습니다.